안녕하십니까. 스터디링크의 이용태입니다. 본 강좌는 돈 1도 안 쓰고 잘나가는 유튜브를 위한 동영상 편집 하루 만에 끝내기 도서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스터디 채널로서 그 밖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해서 무료지만 전문가 수준의 멋진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정말 돈 1도 안 들이고 동영상 편집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션, 즉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키프레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키프레임은 클립, 즉 레이어의 위치, 회전, 크기 등과 같은 속성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 속성값을 가진 키프레임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즉 모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키프레임을 접하는 분들은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션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금방 모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위치에 대한 모션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약도 프로젝트 파일이 실행이 된 상태인데요. 학습자료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약도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하면 지금과 같은 프로젝트가 열리는데요. 지금의 프로젝트에는 컴포지트 샷 1번이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컴포지트에는 배경과 자동차 두 개의 레이어가 적용이 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쪽에 있는 자동차 레이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즉 모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작업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은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물론 지금의 0프레임에서 시작이 되지 않고 원하는 시간으로 이동을 한 후에 이동된 시간에서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자동차 레이어를 열어 봅니다. 트랜스폼. 지금의 트랜스폼을 통해서 주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오페서티는 불투명도에 대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포지션은 위치, 스케일은 크기에 대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로테이션은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앵커 포인트는 회전을 하거나 크기를 조절을 할 때의 중심축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위치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지션을 선택을 합니다.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왼쪽 동그라미 모양의 Enable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켜주고요. 켜주면 자동으로 현재 시간의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X, Y축의 값은 보시는 것처럼 521 그리고 마이너스 298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의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레이어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이죠.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치를 바꿔봅니다. 빨간색 X축을 사용할 것인지 초록색의 Y축을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X, Y축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동차가 현재는 수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90도로 해주면 되겠네요. 90 입력을 해주고 엔터. 약간 위쪽으로 이동을 해 놓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현재 포지션의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제 이동될 시간 1초 정도만 이동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클릭해서 더블 클릭, 그리고 원하는 시간값을 입력을 한 후에 엔터 키를 누르면 되겠고요. 지금의 작업에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1초에 해당이 되는 시간을 설정을 했고요. 1초만큼 이동된 거리,
요 정도까지만 해줄까요? 됐습니다. 계속해서 역시 이동되는 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처음에 이동된 거리보다 짧기 때문에 시간 또한 좀 짧게 해주면 좋겠죠. 24프레임 정도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간격을 지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이동을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작업은 이처럼 자동차 도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요. 지금부터는 대략적으로 작업을 해봅니다. 이동을 해주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시간 이동, 위치 이동, 시간 이동. 여기는 좀 길죠? 조금 더 시간을 벌려주고요. 이동. 일단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이처럼 시간과 위치를 설정을 해서 위치가 변하는 애니메이션 작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치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사용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가 바뀌어지는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현재 곡선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 보고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휠. 그러면 이 코너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지금의 이 코너 부분을 직선으로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해당 키프레임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메뉴가 나타나면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에서 방식을 리니어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코너 부분이 직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리니어로 해주면 해당 경로가 직선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모션 경로를 직선 혹은 곡선 형태로 바꿔주고자 한다면 지금의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을 이용을 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원래 상태로 곡선 형태인 오토 베지어 형태로 바꿔줬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조금 축소를 해봅니다. 작업 위치에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 손바닥 툴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다른 툴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손바닥 툴에 해당이 되는 작업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동이 되는 자동차의 움직임, 즉 회전 각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는 자동차의 회전 각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길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단순히 움직인다는 느낌밖에는 들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로가 바뀌는 부분에서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회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로테이션이 필요하죠. 회전이 시작이 되는 시간에 플레이 헤드, 즉 시간을 이동을 해준 다음에 역시 로테이션의 키프레임을 켜줍니다. 클릭.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시간 이동, 적당한 시간으로 이동을 해주고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회전을 해주기 위해서 로테이션 값을 직접 설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 파란색 부분이죠. 파란색 포인트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회전, 즉 로테이션에 해당이 되는 시간에도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 키프레임이 있는 구간에는 이렇게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이 시간부터 회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전에 만들었던 두 번째 키프레임 회전 값과 연속해서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는 새로운 키프레임, 즉 회전이 시작이 되는 새로운 키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사용이 됐던 회전 키프레임 속성값과 동일한 키프레임이 지금의 이 시간에도 필요한데요. 두 번째 키프레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복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토글 키프레임 버튼을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키프레임의 값은
이전 키프레임인 두 번째 키프레임 속성값과 동일한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키프레임 사이에서는 회전값이 지금의 요 회전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이 되는 그 시간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회전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됐죠? 자, 이번엔 세 번째. 역시 회전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에 키프레임을 새롭게 만들어 주고요. 회전이 되는 시간으로 이동을 해주고 회전을 해주고 그리고 역시 시간을 이동을 해주고 회전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에 새로운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고 회전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동해주고 회전을 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모션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전 또한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자동차의 회전값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치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은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로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완성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시계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을 해 주고요. 지금의 작업은 디스카드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학습자료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시계 프로젝트 파일을 열기. 시계 프로젝트 파일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시계 프로젝트 파일을 통해서 시계 바늘이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컴포지트가 있고요. 센터, 시간, 분, 초, 시계, 배경 총 6개의 레이어가 적용이 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초 레이어를 열어주고요. 역시 트랜스폼 열어줍니다.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옵션을 선택을 해주고요. 현재는 시계 바늘이 5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회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회전값을 직접 설정을 해주거나 해당 레이어 파란색 포인트를 사용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었죠. 회전을 해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회전이 될 때의 축입니다. 축의 설정은 앵커 포인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X, Y 축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해보면 이처럼 초에 해당이 되는 레이어의 중심축이, 즉 회전축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이죠. 회전을 해보면 앵커 포인트, 즉 회전축이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할 때는 회전축이 어디에 있는지 유심히 살펴본 후에 회전을 하고자 하는 그 지점으로 이동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0으로 해주고요. 현재 중심축을 보면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좌측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확대를 해볼까요? 마우스 휠 회전. 약간 좌측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나머지 레이어는 이렇게 숨겨 놓고요. 초 레이어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초 레이어만 나타나게 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위치가 살짝 좌측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앵커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정확하게 중심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 정도의 값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X축 설정 됐습니다. X는 3 Y는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하니까 정확하게 회전이 될 수 있는 축으로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축소를 해주고요.
회전을 해보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위쪽에 있는 레이어들을 다시 열어줍니다. 위쪽에 있는 레이어도 중심 쪽에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초 레이어를 다시 선택을 한 후에 로테이션을 0으로 해줍니다. 다시 조금만 확대를 해서 초 레이어의 위치 이렇게 가운데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줍니다. 됐죠? 이제 이 상태에서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축소를 해주고요. 화면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뷰어 우측 하단에 화면 확대 축소 메뉴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시간으로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해준 다음에 로테이션의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됐나요?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라 12에서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자, 여기 마이너스 151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151이 가장 적합하군요. 됐습니다. 초에 대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 때의 시간은 60초죠. 그렇다면 플레이 헤드 또한 60초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는 기본적으로 30초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컴포지트에 재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컴포지트 세팅을 들어가서요. 자, 시간을 60초로 설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60초에 맞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서 30초에 맞춰졌던 레이어는 나머지 30초 부분이 이렇게 잘린, 즉 모자란 상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초까지 모두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아웃점을 잡고 이렇게 60초까지 늘려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이제 시간을 60초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초 레이어를 한 바퀴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직접 설정을 해볼까요? 쭉. 자, 여기 한 바퀴 되는 지점이네요. 209라는 수치를 사용하니까 한 바퀴, 정확하게 한 바퀴 회전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정한 속도로 한 바퀴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초 단위로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키프레임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시간을 1초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정확하게 1초로 이동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해보죠. 1초만큼만 이동을 해줍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해주죠. 그리고 역시 이번에는 2초, 시간을 2초로 이동을 해주고요. 역시 2초에 해당이 되는 시간으로 회전을 해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3초 됐습니다. 3초에 해당이 되는 위치로 회전을 해주고요. 뭐 지금은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계속해서 4초, 역시 4초에 해당이 되는 지점으로 회전을 해주고요. 5초에 해당이 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5초까지만 해봅니다. 자, 이렇게 초 단위로 회전을 해주는 키프레임을 만들어 줬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키프레임의 특성상 초 단위로 끊겨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끊김없이 5초까지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의 이 키프레임들을 모두 선택을 한 후에 키프레임의 속성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지금의 이 네모난 키프레임 속성이죠. 컨버트 실렉트 키프레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모양이었던 키프레임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키프레임 속성은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의 움직임을 정지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서의 움직임, 즉 회전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음 키프레임으로 넘어갈 때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키프레임 속성 방식이 지금의 이 네모난 모양의 키프레임 속성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역시 이렇게 키프레임이 바뀔 때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만든 키프레임과는 달리 툭툭 끊기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살펴본 것처럼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은 로테이션의 키프레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과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불투명도, 즉 오페서티와 크기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스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살펴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주는데요. 파일 오픈, 디스카드. 이번에는 할로윈 프로젝트를 열어봅니다. 열기. 그러면 할로윈 프로젝트 파일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음침한 배경에 유령이죠. 유령 캐릭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무, 유령, 나무숲, 배경 총 4개의 레이어가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애니메이션 작업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컴포지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이제 두 번째의 레이어인 유령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레이어의 트랜스폼을 열어주고요. 오페서티와 스케일을 통해서 불투명도와 크기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페서티, 유령의 모습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봅니다.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시간으로 플레이 헤드, 즉 시간을 이동을 해준 다음에 오페서티의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켜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유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페시티 값을 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직접 입력을 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유령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간 어느 정도 할까요? 한 3초 정도 해볼까요? 3초. 정확하게 3초가 아니더라도 일단 한 3초 근처까지만 해줍니다. 오페시티 값은 다시 10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구간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3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케일을 통해서 처음에는 작았다가 서서히 커지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플레이헤드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고요. 스케일의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켜줍니다. 그럼 새로운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시간을 이동을 해주는데요. 크기가 커지는 시간은 똑같이 해볼까요? 네, 똑같이 해주는데요. 오페서티와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는 오페서티에 사용이 된 이 키프레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시간은 자동으로 해당 키프레임 위치로 이동이 되고요. 다시 스케일 옵션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크기는 조금 더 키웠습니다. 67%. 처음에는 41%였죠? 자, 처음에 41%보다 좀 작게 해볼까요? 20%. 그러면 X, Y축이 모두 20%로 조절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참고로 크기를 조절을 할 때 X, Y축을 개별로, 즉 각자 설정하고자 한다면 쇠사슬 모양의 링크를 클릭해서 이렇게 해제를 한 후에 설정을 하게 되면 X, Y축의 값을 개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X, Y축을 같이 설정할 수 있게 다시 켜줍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작았다가 커지는, 즉 앞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는 유령이 움직이는 그 애니메이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플레이 헤드를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위치로 이동을 한 후에 포지션의 키프레임도 만들어 볼까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포지션 뿐만 아니라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로테이션 역시 키프레임을 켜주고요. 앵커 포인트를 제외한 모든 옵션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을 이동을 해주고요. 위치 먼저, 위치, 그러면 일단 요 위치로 됐고요. 시간 이동, 위치, 시간 이동. 위치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회전을 해보죠. 회전, 처음에는 요 회전 값이고요.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변화를 주고요. 자, 여기에서 또 변화를 한번 줘볼까요? 됐습니다. 위치와 회전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그 시간은 뭐 똑같이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다르게 설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위치와 회전의 애니메이션은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라지는 장면을 만들어 볼까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으로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해준 다음에 스케일을 먼저 사용을 해봅니다. 스케일은 지금 여기에 지금 키프레임이 있군요. 그러면 여기부터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 시간을 이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사라지게 해봅니다. 크기를 줄여주고요.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페서티는 역시 포지션이 있는 그 지점부터, 그러고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군요. 아까 스케일, 즉 크기가 작아질 때의 그 애니메이션이 시간 위치가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여기부터 작아지도록 해볼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의 이 지점에 새로운 키프레임이 필요하겠죠? 클릭해서 새로운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고요. 지금의 이 키프레임 값은 두 번째, 즉 바로 이전에 있는 이 키프레임 값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었죠? 됐고요. 시간 이동을 해주고 역시 크기 줄여서 작아지게 해줍니다. 됐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페서티 역시 스케일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요 시간부터 사라지도록 해봅니다. 역시 키프레임 필요하죠? 오페서티 선택을 해준 다음에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고요.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으로 이동을 해주고 오페서티 값을 0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라지는 유령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오페서티와 스케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해당 레이어에 투명도의 변화가 생기는, 그리고 크기의 변화가 생기는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션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불투명도, 위치, 크기, 회전에 대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든 모션 작업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키프레임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의 학습 잘 참고를 해서 더욱 복잡한 모션 작업에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차후에도 보다 전문적인 모션 작업을 위한 시간을 마련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강좌 또한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강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